네, 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역시 모든 시선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맞춰져 있는 듯 싶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에 발표될 CPI 높게 나올 거라고 이제 경고를 날렸습니다. 6월 수치를 이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9시 반 정도에 공개 예정인데요. 컨센서스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수치인데 이거보다 더 나오게 될까요? 근데 사실 이 상황이 처음은 아닙니다. 바로 한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잠사 한 달 전 자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6월 9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때도 백악관 대변인 똑같이 이제 CPI 발표가 될 텐데 높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표된 수치는 좀 쇼크 수준으로 높게 나오긴 했죠.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돈 수치, 헤드라인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전망치 상당히 높게 잡았다고 예상을 했었던 그 전망치도 모두 뛰어넘는 수준,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가 반응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으로 지수 준비를 해봤습니다. S&P 500 지수의 차트 흐름인데요. CPI 발표된 날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발표되기 이틀 전부터 시장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발표되고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이런 우려 속으로 인해서 5거래일 이후에야 시장은 바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처음 겪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일찍 바닥을 잡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원자재가 되겠죠. 간밤 원자재 시장이 모두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유가의 하락세, 유가가 $100 밑으로 다시 내려갔는데요. 이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서 월간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전망치를요. 기존보다 한 3%, 4%포인트 낮췄습니다. 수요 전망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WTI 기준으로 올해의 평균치 전망은 $98 79센트로 $100 밑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04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WTI 스팟 가격인데 보시기 편하게 이제 $100 선에 제가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면서 이 위로 웃도는 수치가 연출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정보청에서 보는 건 이제 하향 안정화가 조금씩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첫 화면에서 추가된 내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제 백악관에서 물가 이번에도 높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경고를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러나 이 조항이 더 덧붙여졌습니다. 이미 이것은 지난 데이터다. 왜냐하면 6월 데이터가 오늘 밤에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6월 데이터는 그때까지는 유가도 비쌌고 원자재도 비쌌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영된 수치죠. 하지만 이제 7월 CPI부터는 꺾일 조짐에 주목을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 CPI에 영향을 미칠 만한 두 가지 요소,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기업의 이익 하락일 텐데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달러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 미국 수출 기업에게는 이익에게는 좋은 내용이 아니겠죠.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이 노란 라인이 달러인데 달러 뒤집어서 가치가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갈수록 달러의 가치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래로 갈수록 달러의 가치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위로 갈수록 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S&P 500 지수 파란 라인과 동행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달러의 가치가 약해질 때 이 S&P 500 지수의 그 기업 이익률도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달러가 강했을 때는 가치 이익도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치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EPS,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미 긴축의 활 시위가 당겨져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얼마만큼 버텨줄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연착륙인가 경착륙인가.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고 달러의 강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기업들이 잘 버텨주면서 살짝씩 밀리는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경기가 망가질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긴축 사이클이 끝났을 때 시장은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복하는 시차가 좀 달랐습니다. 바로 회복을 반영하는 시점이 있었던가 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후유증이 컸기 때문에 이 회복 시기가 이렇게 지연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시장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이 무렵부터 시장이 회복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긴축 시기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금리 인하는 대체 언제 될 것인가에 많은 분석이 나올 겁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 예상을 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장 초반에는 그래도 살짝 플러스권 전환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 압력 줄어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승 전환도 시도했는데요. 결국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1% 가까운 낙폭을 그려갔습니다. 하락 이후 표면적으로 두 가지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두 번째 CPI 보고서 유출 해프닝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잠시 후에 특징주 보면서 정리를 해볼 거고요. 먼저 두 번째 열어보시죠.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제 발표되기 직전에 가짜 뉴스가 SNS상에 퍼졌습니다. 꽤 그럴듯하게 그 보고서를 작성해 놨더라고요. 6월 CPI 10.2% 플러스라고 이제 가짜 뉴스가 막 SNS에서 퍼졌는데요. 이러면서 이 정도 수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좀 압박을 받았다라는 분석인데 미국 노동국에서 장 마감 후에 이거 가짜 뉴스라고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해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그 심리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가짜뉴스 공식 확인된 이후에 선물에서 약간 반등의 흐름도 포착이 되긴 했는데 지나가야 할 이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볼 텐데 인력 구조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실적 발표 전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고민이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구조조정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가 발목을 받으면서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려감으로 마이크로소프트 4% 하락이었고 기술주 동반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상승불 켜고 있는 쪽이 반가운 쪽이 있죠. GM 등의 자동차 쪽도 상승세를 씌워냈고요. 이렇게 반도체 섹터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의 영향력이 큰 쪽은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특징주 그래서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상승 특징주 쭉 정리해봤습니다. 애플도 올랐죠.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아이폰 등의 그 제품들이 잘 팔렸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강세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마이크론의 상승률 1.4%가량 플러스권입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 동반해서 상승세를 씌워냈고 어제 그제 뭐 폭격을 맞듯이 급락을 했었던 리오프닝, 항공, 크루즈 등등의 이 섹터들도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자, 마이크론이 우리 시장에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본의 디램 공장 정전으로 인해서 지금 멈춰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만들지 못할 거고 이제 공급에 대한 차질 우려로 인해서 디램 가격 그동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빠지는 건 멈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한쪽에 자리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NDF 역외 환율도 그래도 어제 좀 급등을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조금은 떨어진 모습. 그래서 이제 지수 선물은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출발단에서는 소폭의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한국은행의 금통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상 첫 빅스텝.
50bp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녹아져 있습니다. 다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후의 가이던스인데 이재용 총재 기자회견이 중요해 보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 폭이나 그 횟수에 대한 힌트를 들으려고 촉각을 곤두세울 듯 싶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장중 내내 이어질 듯 싶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판단도 듣도록 하겠습니다.